대표님 그 물건 괜찮은 걸 찾아왔더라고. 여기 지금 용도는 여기 상가라고 써 있는데 이거 뭐 근린 주택으로 이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근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받으면 뭐 주택수에도 산입은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이게 141-1번지 왜 또 한 세 필지인가 네 필지가 될 거예요. 네 필지. 땅이 자체가 꽤 크더라고. 요 옆에 요 묘지 있는 데까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그다음에 요거 트럭 좀 한번 주목해서 좀 봐야 돼요. 요거 트럭. 노란색은 폐기물이야. 네.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잖아요. 네. 요게 그러면 얘네들이 흘려서 이 땅 밑에 오염됐는지도 한번 봐야 돼. 얘네 서해석유면 얘네들 그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폐오일. 그거 수거한 차량일 거야, 얘네들이.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조금씩 흘렸어. 이 땅에 오염이 됐어. 농지잖아. 나머지 땅에 보니까 농지더라고. 이렇게 여기 땅, 서해석유, 여기 뭐 묘, 그 땅이고 앞에 그 옆에 땅이고 건물들 이렇게 부속 건물들. 요 동네도 지금 서 있잖아요. 요것도 그 땅이거든요. 들어가는 땅이거든. 요것도 한번 봐야 되고. 예, 뭔가 여기는 가공하는 시설 갖고 가봐야 알겠지만 뭔가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바른 시스템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하고 뭐 이런 건 요새는 안 돼요. 없지 않나? 예,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예전부터 있던 것 같아요. 보면 오래된 예, 거. 건물 자체가 되게 조적 붉은 벽돌이잖아요. 조적조잖아요. 이거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직접 현장을 가봐서 봐야 돼.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이쪽에 건물 들어서 있는 데고 이쪽이 그 농지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그 하우스를 네, 비닐 그 하우스 검정 하우스 있는 자리고 이쪽이 농지. 요거 전, 요게 묘, 이게 전, 이것도 전. 근데 위치가 난 진짜 위치를 참 좋게 봤어. 아, 나도 나 이슈 때문에 위치가 이 톨게이트 바로 앞이에요. 톨게이트 바로 앞에. 물론 나와서 달려 나가는 쪽이기는 해. 근데 이 들어갈 때까지 여기에서 이 톨게이트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도 한번 봐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거리를 한번 재보면 370m잖아요. 370m. 몇 초 정도 지나갈 것 같아요? 370명 차로? 진입하려고 해. 1분 1분? 자전거에 1분이니까 뭐 네. 1분도 안 걸리지 차로 하면. 약 한 15초, 20초? 그 정도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15초, 20초. 10초? 빠르면 빨리 간다 하면 10초. 이제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거 딱딱 보면서 바로 뭐 생각했냐면 그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 광고판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 지금 이렇게 노드뷰로 보면 딱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부터인가 지금 그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나무나 저런 게 다 가려져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보이죠. 이게 아까 그 옆에 요거 검정 거 보이세요? 요 검정 거. 요게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레벨이 같아. 그렇지. 이 높이하고 레벨이 같아요 지금. 이 옆 땅하고. 평지란 얘기야. 예, 여기가 지금 여기 좀 올라 있어서 여기가 평지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광고판을 아까 그 건물도 있잖아요. 건물이 이 나무 위 끝선일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광고판을 딱 세웠어. 건물 위에다가. 그러면은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광고판을 높이 계획관리지역이라 건물 높이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가 보니까 광고 트럭 아까 치니까
이렇게 봉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혹시 아세요? 저거. 아, 요거 말고, 요거. 크레인 예. 요거. 5톤 차만 들어가면 그 땅에 도로가 확장 그 상태가 가봐서 5톤 차만 들어가면 요거 딱 해서 세워놓고 광고 수익만 해도 근데 아까 사진 보면은 25톤 트레일러가 들어갔잖아. 예. 탱크롤리가. 예. 충분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25 그 25톤 탱크롤이야. 예. 트레일러가 아니라. 네. 요거 괜찮겠다. 요거 사업해도 근데 괜찮겠다. 근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광고 수익이 이게 크게 많이 나오나요? 광고판이 2천만 원이야. 대기업 거 이렇게 고정적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큰 거. 1년. 그거 1년 2천만 원에다가 요거는 수시로 광고 띄우는 거잖아요. 요것도 몇백만 원씩 돼요. 한 번씩 단발로. 요즘은 이게 뭐 분양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 다른 지금 묘도 있고 전도 있고. 묘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목이 묘지지 뭐 묘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얘네들이 보통 갔다 오면 현황조사서에 이렇게 사진에 묘 해갖고 딱 있어야 되거든요. 요 사진 찍어 오거든 대부분. 요 때는 지금 풀이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요 사진 찍, 뒤에. 예. 요 사진 보면 풀이 죽었잖아요. 여기 어디쯤이야? 예, 예. 아까 그러니까 왜 이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면 해결해줘요. 여기 그 전문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묘가 34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가운데 뭐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 여기 그러잖아. 예, 여기잖아요. 대세에 기울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예, 요 내가 자리거든. 뭐를 여기 친다고. 여기만 묘야 묘. 요 땅만. 내가 만약에 살짝. 이거를 개발을 한다. 이렇게 빼놓고 개발 만약에 이게 빼면 돼요. 분묘기지권 뭐 청구해갖고 한다고 하면은 요거 빼놓고 여기만 개발하면 요만 빼버리면 되는 요 거야. 펜스. 뭐 300평도 아니고 30평이니까. 땅도 이뻐. 그리고 만약에 그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를 나가버리니까 저 묘주인은 알아서 지가 협의해서 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은 명의는 내 거로지만 묘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 공지까지 해서 구역을 정해줘서 요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게 뭐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대부분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돈을 들이고 이장 해달라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장,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오래돼 있잖아요. 네. 내가 보니까 오래됐어, 여기가. 네. 서해 페트롤이라는 회사가 오래된 회사인데 네. 건물 보니까 이게 묘지가 그냥 지목상 묘로 돼 있지 묘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 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보기에도 그래. 요 사진상 보면 여러 가지 뭐 얘네들이 현황조사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묘는 뭐 있다라고 나와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일단 분묘기지권 관련해 가지고 보면 여기 목록이 지목은 묘지나 현황은 작물나무가 심어져 있고 자풀이 무성한 상태며 여기 분묘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그냥 없다. 지목으로만 돼 있는 네, 거야. 지목만 돼 있는 것 같아요. 현황조사상에.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뭐야 이게 지목이 분묘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묘지로 돼 네, 있는데 묘지. 네. 이거를 뭐야 아무것도 없어.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목 변경할 수 있죠. 그건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아니 지목 변경하는 거야 뭐. 근데 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묘가 없으니까 지목 변경 해주세요라고 하는 무슨 방법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절차? 일단 봉분도 없고 거기 뭐 공사를 해보면 알겠지. 이거 처음에 이 허가를 낼 거 아니에요.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낼 때 뭐 공사를 어차피 지금 현재 봉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개장 공고라든지 묘지가 있는데 누가 있는지 먼저 그 공고를 내놓고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타나. 그럼 이제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관청에 거기에 분묘가 신고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그 시에다가 여기 지금 분묘 그 인정. 관계 물어보면 또 알아요. 어차피 우리들이 그 장사법에 신고하게 돼 있거나 가족묘 같은 경우는 신고하게 돼 있거나 일정 이상 면적을 가지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옛날에는 예, 그냥 옛날에는 막 그랬지. 근데 요거 지목이 묘지면 옛날에 허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겠지 지목이. 아 그렇지. 예. 그러면 그냥 전으로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파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은 파묘만 하고 예, 안 바뀌죠. 느끼는 게 예. 좌우가 다 전인데 예. 고기만 묘로 했다는 얘기는 그 예전에 해놨었던 아, 거예요. 지목을 변경해서 해놓고 근데 그 이후에 뭐 파묘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전으로 안 바꿨든지 뭐로 안 바꿨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부채도로,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 옆에 붙어서 그 경사 있잖아요. 경사 있고 번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부채도로. 부채도로라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부채도로. 이게 도로 옆에 이렇게 나 있는 도로들 있잖아요. 옆길로 네. 쭉 가는 거. 이게 부채살 같이 나 있다. 부채도로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좀 개발이나 요거. 위치가 좀 왜냐면 포승산업단지에서 이 도로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조금 여기 로드뷰 상으로 볼 때는 조금 작아 보여 사실. 작아 보여요. 예, 작아 보여. 근데 이제 실제로 보는 거하고 가보는 거하고 다르거든. 근- 이게 6m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한 5m, 4m, 4m? 4m 왜냐면 지금 네. 저거 로드뷰 찍는 차 폭이 네. 딱 그 모양이기 때문에 좌우 여벽이 없고 예. 그러면 뭐 4m 많이 나오면 4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톤 차 겨우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아까 왜 그 사진상으로 그 감정평가서에서는 25톤 탱크롤리가 들어가 있잖아. 주차가 얘네들 이거 예, 얘네들 이제 어떻게든 들어왔겠지 처음에. 이게 들어올 수는 있어 빡빡하게. 아 그렇지. 예, 빡빡하게 들어오는데 편하게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은 나쁘진 좋은 건 아니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저걸 부시고 예를 들어서 저거를 해체를 하고 뭐를 하나 졌을 때는 허추가가 날까? 나죠. 도로가 육메타. 기준선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평택이 6m를 잡아줄지 아니면 4m로 잡아줄지 평택이 4m라고 그러지 않나? 그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거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읍의 리 지역이라 무조건 도로 관련 허가 받아야 돼요. 그냥 현황 도로는 안 돼요. 연이 면의 리 면의 리면 현황 도로만으로도 되는데 예, 요거는 읍의 리 지역이라 요거는 다 허가 다 맡아야 돼요. 다 접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다 접하고는 있어요. 도로를. 이게 폭만 기준점만 맞으면 된다 이거죠. 예, 폭만 맞아 들어가면 돼요. 요 도로잖아요. 요 도로. 아니 그렇죠. 왜냐면 요거는 고속도로 도로 아니야? 요건 고속도로 도로고 아 요거 140을 그게 부채도로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 아까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그거는 요게 고속도로고 이게 고속도로고요. 네. 요거 이제 도로구역. 도로구역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도로 있잖아요. 요거. 네. 요게 이제 앞에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5m. 겨우 빠듯하게 나올 것 같아. 5m. 근데 아까 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에서 저까지를 인정을 해줄지 이 도로 안 해줄 거 이거는 아니에요. 고속도로 들어갈 건데 고속도로. 이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요 도로. 이면도로 들어갈 건데. 고속도로. 요거하고는 관계없이 요 지금 포승 항남로 있잖아요. 요 도로. 이제 딱 그거네. 부채도로. 이 도로는 요 도로. 요 요 도로. 아, 여기 고속도로고. 네.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고. 아. 이 고속도로는 아무 그거는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거 이제 활용도를 봤을 때는 요 도로잖아요. 요 도로. 소액페트롤. 가려져 있죠.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땅이. 이 차보다 위에 있잖아요. 차보다. 그러면 이게 여기하고 봤을 때 여기가 더 높아. 높네. 높아. 높네. 예.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나무가 있는데 이게 5m 같이 안 될 거거든. 예. 충분히 저 나무는 방풍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소음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딱 하자마자 요 방음벽 서 있을 거야. 저기 소유 패턴은 보이네. 예. 보여요. 건물도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여기 다 소음 때문에 소음 그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 건물 보이죠? 어. 가다 보면 이렇게 쓱쓱 보여. 여기 이 건물, 예, 건물 여기다 딱 하나 세워놓으면 저 들어오면서부터 보이고. 이런 것도 하여튼 괜찮아요. 이게 고정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하여튼 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기업 거 만약에 광고 들어갔다 하면 뭐. 이 섭외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요즘 없어서 난리인데요. 예. 한번 유찰이 되면 한번 한 번이 아니라, 아,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세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잖아요. 땅 보실 때, 요 랜드북이라는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도로 내준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쵸. 요 땅이거든요. 이거 7억 9천. 추정가. 아까 대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 5억 7천. 그럼 얼마요? 서해 페트로 돼 있네. 그러면 네, 거기에 서해 페트로 돼 7억 있네. 9천에 5억 7천이면 얼마요? 그 금액 아니야? 7억 9천에 5억 얼마? 5억 7천. 전. 13억 6천이네. 13억 6천. 나는 이 정도 줄까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갈까? 지금 왜냐면 감정은 주변에 감정이 11억이야 지금. 예, 13억. 13억. 맞네 13억.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건물까지 해서. 그러니까 감정가로 해서 다 예, 나와요. 예, 예. 13억. 싼건 얘기했고. 예. 벌써.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쪽당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요거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싶기는 해. 30 지금 저기 그 실거래가 요새 요 근처에서 아까 봤던 예. 최근 실거래 가격이 거래 가격이 얼마인가 뭐 볼 수 있잖아. 20년 근처 22년 있네. 22년 요거 한번 볼까요? 유사한 걸 봐야 돼. 근데 요 도로 붙었으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실거래가 평당 20만 원. 1억 4천. 20만 원. 부채도로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쵸. 이건 대지로 돼 있는 거고 저거는. 예. 뭐야 이거. 근데 이제 나머지 이거 보면 요만큼만 대지지 요만큼은 사실 전이잖아. 뭐야 이거. 뭐 여기도 지금 뭔가 하려고 손을 댔어. 그러네. 토지가 없네. 이거 찍어봐봐 얼마나 토지. 이거 얼마나. 요거요? 아니다. 46만 원. 실거래가가 46만 원이야. 이게 지금 출연가는 둘째 치고 요거에 4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한 40만 원 정도 쳐야 된다고 난 봐. 지금 예, 들어오는 길이 26만 꽤 길거든. 그쵸? 그러면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여기 들어오는 길 만들어 주려고 얘는 6m 이상 확보하려고 여기 넓혔잖아.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넓혀줘야 돼. 지금 여기는 감정이 지금 어디야? 전 같은 게 지금 평당 85만 8천으로 지금 감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절반은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전체 토탈 해서 아까 이거 얼마였죠? 40 얼마? 46만 원? 요게 비슷하니까 그러면 46만 원, 40만 원 치자고요. 그러네 계획 관리의 답이네. 네, 40만 원 치자고요. 아니면 45만 원? 이건 전이니까 좀 더 친다 쳐서 그러면 5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20년 되니까 네. 조금 찾아봐봐. 21년, 22년짜리 한번 볼 수 없을까? 20년? 22년. 요거 22년 거 맞네. 한번 찍어봐요. 요거요? 아이고, 그럼 맹지 아니야? 그럼 맹지 말고. 17만 원. 아니 이것도 요건 맹지야. 요거 그냥 농업용이고 만약에 하게 돼도 여기 지는 여기 이제 부채도로 같이 요거 좀 있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290만 원. 맹지. 17만 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 한꺼번에
뭐 하려고 이번에 싹 샀어. 아 그러네. 내외 일자가 다. 예. 이거 싹 샀어. 사들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되면. 도로도 여기가 훨씬 좀, 요 도로 따고 들어오니까 널찍널찍하고 괜찮아요. 이 도로 못 따, 이거. 이 도로 못 따. 아니, 여기 부채도로 여기 뒤에, 안에 여기 터널길 있잖아요. 여기 터널. 토끼굴로에서 넘어가잖아요. 여기 도로잖아요. 이렇게 따진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 토끼굴로 쏙 들어가서 여기로 이렇게 아니, 이거는, 들어. 요거는 회차로요, 회차로. 회차로야. 예, 요거는 못 건드리는데, 고속도로 회차로야. 예, 이 뒤에 요 길. 아, 그거 뒷길. 예, 요 길. 요거는 토끼굴 따라서 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에요, 이게. 그러네. 예, 요 길. 네. 요 서해 네. 끝으로 여기 들어가는 길. 요렇게는 따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아, 이 지장 좋은데. 예, 위치는 조금만 더 줄여보세요. 더 줄여줘. 여기가 포선산업까지. 예, 산업단지. 예, 바로 앞에요. 여기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여기서부터 산업단지라 여기는 뭐 창고나 그런 걸로 시설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공장 지을 수 있으면 지어도 되고 대신 요거 조금 봐야 돼. 도로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 땅 관계 확인해봐야 되고 골프장 같아. 예, 서평택 CC 파3 그러네. 예, 여기다가 연습장이네. 건너면 이렇게 꺾어지면 바로 여기 서평택 CC 있잖아요. 연습장이네. 자꾸 골프장만 보시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50만 원 정도 시세로 보면 근데 이게 아까 980 몇 평? 960평. 964평. 지금 4억 8천이죠. 예. 많이 줘도 내가 볼 땐 5억 이상 주면 안 돼. 이건 평당 50만 원 생각한다. 평당 50만 원. 그래서 5억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70% 정도 저감되면 그때 들어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그게 좋을 테니까. 여기 같은 경우 그 택배 사무실 같이 택배 그 물류 하는 그쪽으로 놓으면 참 좋죠. 택배차는 1톤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아까 그 땡크롤이 들어갈 정도면 포도시 들어간다 하더라고. 날개차까지는 들어가요. 5톤 날개차까지는 들어가. 윙바디는 다 들어가. 네, 왜냐면 윙바디. 25톤 땡크롤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트레일러만 못 들어가지 25톤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출애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물류 센터를 할 건 아니니까 그 개인 그 물류 창고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택배에서 하면 괜찮겠다. 어차피 그 포송 산업단지 바로 앞에고 해서 활용도는 괜찮아 보여요. 땅도 좋아 보이고. 계획관이니까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창고 줘갖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40% 나오니까, 그지? 근데 그런 게 어려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지금 현재 전으로 돼 있어. 네. 계획관리 전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서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 과정하는 거를 설계 사무소에다 맡기면 돼. 통설계 사무소. 그래야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일단은 토목설 그 지역에 평택에 여기 막 수도권 산다고 수도권 내가 아는 사람 거 하면 안 되고 그 동네에 써야 돼. 네, 그 동네에 시청 앞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 잘하는 데를 이제 좀 소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요 딱 번지 딱 떼주고 그냥 날려주고 여기 지금 뭐 용도는 뭘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용도 변경 가능한지 설계 가능해요. 뭐 도로 관계가 아니라 싹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가능하다 못하다 그게 딱 어느 정도 딱 나와 가야 돼. 그러면은 딱 그때 이제 들어가서 작업고 오면 돼요. 일단은 내가 좀 배운 게 또 이제 이런 거는 네. 나도 폐기물 처리 탱크를 25톤 폐기물 노란색한다 폐기물이다 그것만 생각했지. 예전에 오래됐으니까 폐기물을 쏟아서 묻었는지 뭐든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러니까 속은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 그래도 이렇게 기름은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삽으로 몇삽 한번 이렇게 슥슥슥 한번 긁어보면 흔적이 있어요. 그렇잖아. 물은 마르는데 기름은 이렇게 물 고여 있는 데 있잖아요. 만약에 비 오는 날 가면 오히려 나. 왜냐면 기름이 쓱 뜨거든. 그리고 기름 있으면 거기가 나무가 안 자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돼지막사 같은 데 가면 이게 뭐 질퍽질퍽한 데 보면 가다 보면 물 있으면 기름기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들어가 있는 땅은 기름기가 떠. 그러니까 오히려 비 오는 날 가보면 또 괜찮아요. 저기 어디야 권리 분석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지금 아까 평택세무서 뭐 국세청 뭐 이런 거는 근로복지공단 소멸이라는 거 이거 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긴데도 국세인데도 없어요. 어차피 요거 딱 토지 근저당 있잖아요. 19년 2월 18일 이후의 건 다 소멸이에요. 다 소멸. 국세는 소멸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어차피 배당에서 잡아가는 거고 배당에서 지난번에 순위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필3소 당확. 근데 내가 만약에 잡을 때는 그 신경 안 써. 그냥 배당이 얼마래? 내가 만약에 뭐 10억의 배당을 받았으면은 거기서 지들이 찢어버린다는 얘기지. 네, 먼저 순서대로 다 한 다음에 근저당이라서 얘네가 무조건 다 가져가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분 배당 쪼르륵 다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물건이 다 이제 채권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싹 받아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권리분석에서는 리스크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어차피 가압류 요거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임금 채권이니까 요거 먼저 가져가야 될 거고 우선순위 있는 게.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압류 잡힌 거 세금 요거 또 먼저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지금 뭐 이제 우선순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1,400에 요거 세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억을 썼어요. 그러면 얘네 요거 가져가고 요거 했는데 5억은 안 넘을 거 아니야. 저 5억이 넘으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줘야 되니까. 5억이 넘었는데 얘네가 이제 한 푼도 못 받아갔어. 이미경매는 2천 새맑은 거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배당을 무조건 10원이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무익이어나서 경매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5억 받아 간다고 하면 오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딱 정확히 요거 경매 신청한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무조건 받아가야 돼. 10원이라도. 4억 했다.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4억 했다고 4억이고 세무 뭐야 이게 날짜를 받았어. 그러면은 국세하고 이런 게 쭉 하다 보니까 전체 합쳐면 5억이야. 그러면은 나는 4억에 받았지만 5억의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4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새마을금고하고 여기서 뭐 세무서하고 뭐 이런데 국세까지 포함해서 5억이야 다. 네. 그 4억 플러스 세금이 5억이야. 4억 플러스. 이게 세금 전체 토탈 금액이 5억이야. 아니면 이 새마을금고라니까 다 해서 5억이야. 다 해서 5억. 다 5억? 그게 없어. 이거 낙찰이지. 그럼 4억에 그냥 낙찰 받았으면 4억이 가져가는 거야? 어찌됐건 이 사람이 소멸 기준이 이쪽 있으니까. 네, 말소기준 권리에서 여기서 우르 갔었으면은 여기다 근저당보다 새마을금보다 순위가 앞에 있으면은 네. 우리가 4억. 근데 압류도 마찬가지로 저기 말소기준 권리는 딱 이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치. 예, 담보가등기 뭐잖아 딱 말소기준 권리 5개. 그다음에 전세권 그거는 이제 전체 토탈해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같고 그걸 좀 경매될 수 있는 거. 없잖아 있어. 그래서 요거 지금 들어있는 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요거 다 말소기준 권리들이에요. 요거는 말소 권리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금액에서 그냥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최선순위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는 다 소멸. 그렇지. 네,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는 다 소멸. 그렇게 보시면. 만약에 압류가 이 근저당보다 앞에 잡혀 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압류가. 그러면 물론 이제 공매로 나오겠지. 그렇지. 시에서 이걸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데 뭐 넣을 수도 있지. 임의경매 넣을 수도 있지. 근데 근저당이 위에 선순위로 있어.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는 요거에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랑 보내야지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확정일자를 7월 5일날 받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네. 이게 여기에 관계되지 말고 내 집 거기 임차로 들어가서 임차로 들어가서 네. 얘가 어디서 경매로 들어갔고 네. 이 위에 2019년 2월 18일 이전에 전세 확정일자가 받아졌다. 임차를 해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네. 보증금에 대해서 만약에 소액 변제금액이다. 그러면 소액 변제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인수를 해야지. 이거는 인수지. 그럼 임차 여기서 보증금 인수. 얘가 5억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앞에가 인수. 2억이 있다. 네, 그럼 2억 인수해야 돼요. 그럼 7억이란 얘기죠. 네. 내가 지금 보기에까지 내가 그래서 이거랑 맞아. 네, 임차권 있는 거는. 맞아.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예. 5억을 받았다. 어. 선순위 임차권이 2억이다. 그러면 나는 7억, 2억을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경매했을 때 시가가 5억이라고 했었으면은 3억까지 떨어져서 받아야지 5억의 경매를 근데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인수를 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줬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빙을 딱 잡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취득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혜택은 또 있어요. 2억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5억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취득가가 5억이잖아. 음. 근데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2억짜리가 있었어. 2억을 우리는 변제를 또 해줘야 돼. 인수를 했으니까. 그거 내줘야 되잖아요. 그 증빙을 딱 가지고 있으면, 공증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취득 원가가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세가 영도 소송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주택 같은 경우 영도 소송만 영도는 어떻게 할 거야 그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명도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진상으로 보면 유치하고 있는 것도 없고 뭘 유치권도 잡고 있는 것도 없고 건물이 이거 다 펜스천에서 폐쇄. 폐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명도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그냥 이거는 딱 낙찰 받자마자 강제집행 신청해서 집행관 집행 예, 빼고. 와서 그냥 바로 그냥 열고 6개월 어차피 3개월이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또 권리 분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쉬워. 이런 거 보면 쉬운데 이제 네. 뭐야 등기권리증이나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었을 때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소멸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제 명민하게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오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한다면 이거 엑셀 파일로 등기부 갑구하고 울구하고 시간대별로 예, 다 맞춰봐야 돼.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 갑구에 있는 거는 순위번호대로 맞추는 거고 갑구하고 울구로 하는 거는 접수번호로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외우기 쉬운 거는 동순별접. 동일구에 있는 거는 순위번호로 맞추는 거고 이게 따로 있는 거 갑구, 울구 별개잖아요. 거기다는 접수번호로. 접수번호로 해서 그 번호 순서대로 쭉 넣어야 돼요. 번호 순서가 우선 등기일자로 하면 안 돼요. 접수일자로 해야 돼요. 접수번호. 어려워. 동순별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엑셀화 시켜서 쭉 순위를 딱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사람이 뭐 샀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았고 다 나와. 그 순서가 다 나와요. 그렇죠. 예, 그 연역이 쫙 나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만약에 있다 하면은 순서대로 한번 스터디 차원에서 쭉 한번 맞춰보는 것도 그러면 굉장히 큰 공부 많이 돼요. 이사님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이거 내가 등기부등본 X니까 이렇게 쭉 봐서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요거는 이제 여기 소유권에 관련 사항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을구에 관련 사항만 나오지. 이 안에 이 전에 소유가 또 누구한테 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부에 몇 번에 예. 순번에 예, 일자 예, 예. 을부에 예. 그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갑부는 보기 되고 을부는 근저당 돼 있는 거고 소유자고 갑부는 압류나 그죠? 갑몇 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압류, 가압류는 그 갑부에 나오고요. 저당권 관련된 건 을구에 나오고. 요 갑부하고 을구하고 시간대별로 다 맞춰봐야 돼. 그래서 저렇게 몇 번에 이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 자체를 만약에 토지 등기 갑부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강한준이야. 그러면 아직 넘어가진 않았잖아. 89년 12월 28일부터
여기 이 토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이제 이창호한테 갔다가 이것도 이미 낙찰됐네. 이거 전에 것도 한번 넘어갔었네. 낙찰 받은 거예요. 응? 또 윤순이로 또 넘어갔어요. 이전 이건 또 이제 팔았어. 20년에 6월 20일 날 낙찰 받아서 11월 달에 팔았어.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갑구야.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을구로 넘어가면 20년 아까 며칠이었죠? 이창호가 20년 6월 20일이잖아요. 을구. 20일 이창호. 돈 빌린 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은행에서 공동담보 넣어서 경락잔금 받아서 이거 다 떼운 거잖아요. 20일 날 아까 받은 거 넘어가는 거. 그쵸? 그리고 팔고 또 바로 또 지우고 계약 인수 채무자 이쪽 넘겨주고 아예 그 근저당국까지 싹 넘겨준 거예요. 요거는 난 좀 볼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는 지금 이거 꽤 몇 장 될 거예요. 17장? 요 정도면 다 정리하면 2시간 정도? 이거 그냥 그래서 긁어서 복구도 하면 돼요. 엑셀. 근데 어차피 지금 저렇게 빨간 거 간 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해도 이제 그 히스토리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전체 공부를 하라는 얘기지. 전체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알고 싶으면 요 근저당권 싹 조합 딱 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답 나와요. 대략 다 나와요. 자, 이걸로 공부 한번 합시다. 요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립니다. 땅도 계획 관리로 해서 괜찮아요.